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자기소개서 작성하고요. 면접 준비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 많이 지도해 주셨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0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과 면접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목적이 있는 글쓰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나 전공의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나 전공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인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험들을 담아야 된다는 부분이 자기소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은요, 크게 이제 6가지 정도를 이 자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학생 자기만의 이야기와 개성을 드러나도록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 어떤 동기나 이유로 그러한 활동에 관심을 두었는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넓고 깊게 탐구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집중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성과와 성취를 거두었거나 어떤 영향을 기르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실제 활동한 사례와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나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성찰.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게 된 목적,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은 학생들이 이 구체적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뜬금없이 그냥 전체적인 얘기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실한 기초학습 역량 보여주기인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심화학습,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삶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 넓고 깊게 탐구하면서 끈질기게 파고드는 모습,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짜로 종합전형에 딱 어울리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에 도전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한 번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원대학 그리고 지원 모집. 요새는 그 자기소개서를 공통 양식을 쓰기 때문에 A라는 대학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다 써놓고 B 대학에다가 제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B 대학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교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이 공통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학별 특색이 있는 4번 문항은 서덕원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올해 2020 학년도 이제 대학 자소서 문항이 이제 공통 문항이 세 문항이지만 4번 문항이 이제 색다른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면 이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뽑고자 하는지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4개 대학이 4번 문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원한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 지원 동기와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대학들이 건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가 그걸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역량이죠, 역량. 그래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아마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이 대학은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강대 역시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 전공 선택 이유도 얘기를 하지만 왜 학업을 선택했는지 진로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대는 좀 특이하죠.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 이제 ROL이나 이런 그 창을 좀 들여다보면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이나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발전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읽었던 3개년간의 어떤 책 중에서 3권 이 책을 좀 선정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고 시립대학교는 이제 지원 동기, 향후 진로 계획 대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3가지 문항을 줍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기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마도 역경 극복 이야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진로를 위한 노력한 부분. 세 번째는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컨텐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뭐 장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인하대는 좀 다르게 지원 동기하고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 성실성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홍익대 역시 학업 계획과 그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번 내용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 각 대학별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 어떤 학생이 알맞은 학생인지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자소서 이 4번 문항은 굉장히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면접 전형이잖아요. 네, 면접입니다. 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면접은 말을 잘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적 능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의적 특성이라든지 인성 부분까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도 이 부분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대학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서류 확인 면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요. 재질문 기반 면접은 저희가 대학별로 들어갔을 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확인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진짜 그 질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소재 하나 가지고 깊이 있게 왜 그랬니? 동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활동을 했니? 거기서 네가 뭘 느꼈니? 이런 것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그렇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짓으로 작성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5가지 팁을 이 자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신감과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사실 연습이 많이 되면 자신감이 길러집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연습하는 게 좋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갈식으로 해라.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우선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원대학 및 학과의 면접 관련 정보를 파악하라는 건데요. 요즘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거의 이런 면접 질문이 뭐였는지 그리고 면접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친절한 대학은 동영상으로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자기가 확인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딱 갖고 있다가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알맞게 자기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면접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 경험, 이 부분도 갖고 있다가 내보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면접의 처음과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본인의 생각했던 것들 꼭 뽑아 주십시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훨씬 좋은 점수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팁을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다 이렇게 팁을 잘 주셨는데 얼마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답게 풀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좀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3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인데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가이드북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 말고도요.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숙명여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전형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전공에 따른 교과 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전공의 특성, 준비해야 되는 역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과 이름을 듣고 과연 이걸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어려운 과들이 있는데요. 교육학부는 본인이 스스로 가르치는 거라기보단 교육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 자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선택한 자료는 동국대학교 2020 학생 종합 전형 가이드북입니다. 이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인문계의 특정한 학과, 자연계 특정한 학과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요소가 필요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지 서덕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화와 추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전형별 요소, 각 대학에서 어떻게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